그만두고 처음 이제 설날을 맞이했었는데 분위기가 거의 청문회장 같았어요. 모든 시선이 이제 저한테. 네, 저는 32살이고 6년 전 이맘때쯤에 대학교를 자퇴한 것 같아요. 이제 지방에 있는 그냥 공립대학교에 3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대학을 그만뒀습니다. 그때 기숙사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다가 책을 덮고 새벽 4시? 3시였나? 그때 이제 같이 살고 있던 친구한테 잘 있어라고 하고 학교를 그만뒀죠. 입학할 때부터 공교육에서는 배울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, 학교 수업보다는 도서관이나 제가 좋아했던 동아리 활동하고 과에서 들으라고 하는 필수 과목들을 안 듣고 제가 관심 있는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3학년 2학기를 보내게 됐습니다. 네, 아깝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막 아깝다는 생각이 없습니다. 뭔가 시험을 위한 공부, 그 당시에는 토목기사 자격증이었죠. 그걸 따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만뒀습니다. 또렷하게 막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없었어요. 네, 많이 무서웠죠. 뭔가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겁도 많이 줬고 서운한 것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.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제가 어떤 마음에서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던 게 좀 그 당시에는 많이 서운했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안 지냈던 것 같아요. 학교를 그만두고 처음 이제 설날을 맞이했었는데 많이 반대를 했던 기억이에요. 그때 분위기가 거의 청문회장 같았어요. 뭔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실에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거 놔두고 둘러 앉아가지고 전부 다 모든 시선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쏠리면서 눈초리가 엄청 따가웠죠. 학교를 돌연 그만둔다고 하니. 사촌 누나들 중에 한 명이 엄청 많이 뭐라 했죠. 뭐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교사가 돼서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방학 때는 이런 돈도 나오고 이래서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뭐 그럴 계획이나 앞으로 그럴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렇게 저를 많이 몰아붙였던 걸로 저는 느꼈어요.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두들겨 맞는? 뭐 먹고 살 거냐라는 말에 그냥 뭐 두 콧구멍으로 숨 쉬면서 잘 살겠죠 라는 조금 반항기 섞인 말들을 했던 것 같고 그때 그 청문회장에서 제가 대답을 못했죠. 어떤 중대한 결정, 뭐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대학생 신분을 이제 그만둔다는 게 큰 결정이잖아요.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계획이나 하고자 하는 일의 구체성? 그런 게 있어야 그만두는 게 맞겠지만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멈춰야만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중간하게 뭔가 대학생이면서 대학생으로는 졸업하기 싫은 이런 상태로 있으면 와닿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확실하게 그 경계선을 벗어나서 그 바깥에 존재했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뭔가 그 당시에 자퇴를 하기 전에 막 했던 고민들이 불안, 불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제가 그냥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중소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렇게 취업을 해요. 그렇게 했을 때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될 불만들을 내가 감당할 거냐 혹은 그 학교를 벗어나서 나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기게 되는 불안들 있잖아요. 뭐 경제적인 것들이나 정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감당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좀 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 당시에 저의 선택은 나는 불안은 견딜 수 있지만 불만은 절대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그러면 불안이라는 매를 달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뒀죠.
한 4년 정도 사업이라는 것도 해봤고 지금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나 뭐 가외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전전하고 있지만 6년간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불안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업을 했었을 때도 뭔가 출근만 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막 월급이 제때제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불안했고 시작할 때는 26, 27이었는데 30살, 31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나이대에 맞는 기대치가 있잖아요. 앞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그런 상태. 근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참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. 일은 매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, 왜냐하면 뭐 제가 사장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, 그러다 보니까 막 꿈에서도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막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여자친구에게도 막 마음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 같고,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곁에 좋은 게 있어도 맛있는 게 있어도 맛있다고 못 느끼고 그런 느긋함을 즐길 수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도 꽤나 길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, 뭐 앞으로 차차 제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. 뭔가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많이 하실 거예요. 그 다음 겁도 많이 줄 거고, 특히 명절 때, 제가 설날 때 겪었던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한 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과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, 그들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시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우리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런 선택을 한 저를,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광고하시는 그 박웅현 씨의 책을 좋아하거든요. 그 중에 8단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. 인생에 예를 들어서 뭐 5가지 선택이 있으면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고, 뭐 5개 중에 한 길에만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.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그분이 책에서 말씀하시거든요.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.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텐데 그 길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앞으로 살아가실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뭔가 필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시고, 명절 때 사촌들, 가족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막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막 그렇게 깊게 새겨 듣지 마세요. 물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자신의 삶을 살아주지 않아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각자가 선택한 그 길에서 정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봤는데 참 어색하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편하지는 않네요. 그래도 앞으로 이게 좀 더 익숙해져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생각들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